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돼지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YQ채입니다. 왜 오늘은 웨이큐처님 뭐 없어? 수식이 없어?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나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PT를 받고 있는데 식단 조절 안 해서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대. 이야 네. 문대가 아니라 건대가 돼서 네, 다행이네요. 건대 입구에서 만나요. 야호. 멀어요 그곳. 오늘 눈물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제가 선택한 소주제는요. 되게 힘들었어요. 맨날 힘들어. 저 진짜 이런 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소주제는 의로운 행동을 보고 우는 난 미친 건가? 로 정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갖고 너무 개인적인 주제라 좀 민망했고요. 저도 개인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또 뭐 특수교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난 미친 건가? 수학. 이거잖아. 그리고 주제를 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대본도 너무 늦게 드려서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당일 녹음 2시간 전. 다들 멋진 주제를 정하셔갖고 고민을 막 하다가 오늘 이제 벼락치기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눈물이라는 주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나는 언제 울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거 근데 처음에 이게 들었는데 다른 거 생각해보자 계속 이렇게 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눈물을 흘리셨나요? 마이크셰님은? 최근에 요새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눈물 흘린 적은 없고 뭉클? 화난 적은 많았죠. 요즘 화는 화나고. 많이 났지.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는 많은데 눈물 흘린 적은 음. 박모찌 씨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어서 아, 화날 때만 눈물 흘리는 거 본 건 제가 그녀를 화나게 했을 때 분노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는 거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금묵작이라고 해서 눈물을 안 흘리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 눈물이 메말랐어요. 원래는 잘 울었는데? 원래 영화나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샘이 막혔어요. 그래서 인공 눈물 넣고 마스크에 좀 건조하다 보니까 눈이 인공 눈물이랑 눈물이랑 건조함은 약간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일단 그런 그러시구나. 거예요. 잘 안 우는구나. 네. 그러면 미고님은요? 저는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집 아기가 좋아해가지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계속 보는데 의사 되겠어. 의사가 될지 뭐가 될지 장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장면? 그 임산부가 아기가 잘못된 거? 딱 그 검진하러 갔는데 음. 아기가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여자가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갑자기 처음에 뭐지 하다가 배를 만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그 장면이 좀 볼 때마다 눈물 그렁그렁.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감성 예민하시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 최근이라고 하면 아기 태어났을 때 감격의 눈물? 아니요. 와이프를 봤을 때 너무 고생해서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기한테 눈이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저 와이프가 진통을 되게 오래 하고 그걸 오랜 시간 해서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 힘들어하는 거를. 근데 이제 거의 나오려는 직전에 제가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제 처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랬죠? 균 없는 옷 막 입히고 장갑 끼고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 수술 때는 아니더라도 그 침대에서 혼자서 누워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렇게 너무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를 받고 들어가서 딱 와이프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탯줄을 자르러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출산의 순간에 같이 있게 하려고. 출산의 순간에. 네. 그거 보고 트라우마 생긴다는 남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갔다 오면 거기서도 거야? 밑으로 가지 말고 얼굴 쪽으로 가라고? 네, 위쪽으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슬쩍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전 제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박모찌님 대본 읽으며 이번 거요. 네, 이번 거 대본.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아. 둘 다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대본을 먼저 읽었는데 뭐 읽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막 왜 나를 같이 하자고 여기다 이름을 넣었는가? 이걸 다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봐도 삼겹살 소고기 잘 먹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스포하지 말고. 전 방송에서 이게 이전 방송에서 박모찌님이 제가 이 방송을 그 멤버를 네. 고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다고 했지만 이번 눈물 특집은 박모찌님만 유일하게 그 본인이랑 같이 하는 사람들 이름을 먼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YQ채님과 이 송지연님과 같이 하고 싶구나. 박모찌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근데 아무튼 대본을 읽는데 너무 힘든 딱히 거야.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냥 그냥 그랬을 수도 있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런 커다란 우연과 계획 가운데 제가 그 대본을 읽어서 운 거 말고는, 그리고 사실 이 영상도 보고 2배속으로 돌리고 실눈을 뜨고 보다가 결국엔 껐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잘 걸리는 게 있어요. 종종 걸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영화가 일단 암살. 내가 암살 보고 오열했다니까 모두가 도대체 어디서 우는 거냐. 어디서 울었어? 전지현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하정우가 죽고 하는 그거. 그것도 그렇고 미스터 선샤인은 또 오열 포인트가 겁내 많아요, 제가. 대사가 너무 좋아. 주로 약간 일제시대 그렇죠. 내가 그래서 독립운동하셨나 봐요, 전생에. 그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내가 이런 건지 죄 때문에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물론 전생이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할 정도인데, 거기 보면 전지현 대사가 있어요. 그 진짜 혼자 울어서 TV를 혼자 방에서 입 다물고 보고 있는데 유튜브로 저는 크롬캐스트로 화면으로 보거든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앞이 안 보이는 거. 약간 그런 상태인 게 있어요. 그 전지현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대신 읽어줘. 울지도 몰라요, 지금 또. 네.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막 이런 거. 안 우네. 아니 눈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 와, 저 마음이 막 너무 고귀하다 막 이러고 막 마음이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이 다음 것도 뭐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저때 저 젊은 애들이 솔직히 얼마나 어린 애들이었겠어. 그렇죠. 거기 가서 저런 걸 하면서 막 콧물까지 흘리면서 울거든 내가. 한두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미스터 선샤인도 볼 때마다 울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 미스터 선샤인도. 그래서 가끔은 내가 미친 건가? 내가 혹시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송은 누나의 그 눈물 포인트를 잘 작은하나 보지. 그 외로움에 미쳐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제 방송에 얘기한 게 있어요. 외로우면은 사람이 좀 극단적인 나는 외로워서 말을 많이 한다까지 인정했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우니까 그래서 가끔 또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너무 비루하게 살다 보니까 저런 막 거룩하고 의롭고 희생하고 이런 걸 내가 너무 동경하는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루하다기보다 그냥 그런 걸 누나가 맞아요. 좋아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런 마음이 의병 있는 나오고 거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되네요. 그럼 그때 일제시대 갔으면은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1번으로 죽었을 것 같아. 달리기 못해갖고. 제일 앞에서. 독립운동 했는데 1번으로 죽었다. 왜냐면 달리기도 못하고. 저도 그냥 앞에서 같이 제일 앞에서 소리 지르다가 제일 먼저 총 맞고 죽는. 그러니까 꼭 죽어야 됐어. 고문은 못 당했을 것 같아. 너무 아파서. 저는 독립운동은 직접적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대줬나요? 나는 친일하면서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됐을 것 같아요. 저거는 밀정이잖아. 밀정인가 이게 밀정 그거잖아. 그 송강호 나온 거. 송강호가 송광. 아니 그거는 친일파 간첩인 거고 밀정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약간 평이 그래도 독립운동가를 도왔다로 나오잖아. 그렇죠. 약간 양심에 호소해서. 기억이 안 나. 그 영화 내용이. 송강호랑 그 나중에 이정재가 이정재가 나와요? 아니 밀정 아니 딴 거랑 섞였나? 공유. 공유. 그
배때기 보여주면서 그거가 그건 암살. 암살. 여기 한 발. 이게 그거. 섞였어. 둘이 영화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맞아. 그게 이게 맞아, 지금 맞아. 내가 말한 이거야. 약간 헷갈려. 하와이 피스톨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맞나? 하정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챗 GPT 어플을 깔았어요. 오호. 깔고 제가 아는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또 알려줬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넌 뭐 인지심리학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설정해 갖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로운 행동이나 희생을 보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빨리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공감과 감정적 공명. 여기서 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까라고 써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뇌도 같은 신경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나의 뇌도 먹는 쪽이 활성화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나도 괴로움을 느낀다. 요게 이제 감정적 공명이래요. 스위치가 켜진다고. 두 번째는 도덕적 감수성과 뭐 신경과학이라고 하는데 뇌가 느끼는 정의라는 게 어떤 건가 인식하는 게 그게 트롤리 딜레마가 5명을 죽일 것인가 네. 철로를 바꿔 1명을 죽일 것인가 희생시킬 것인가 요럴 때 그 뇌가 감정과 논리를 주관하는 뇌 부분이 동시에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뭐 합리적으로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 어느 쪽으로 이 사람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간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타적 행동과 보상 시스템. 선행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의 정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기부를 할 때, 내 돈을 직접 기부할 때도 느끼는 행복감이 있잖아. 네. 근데 누가 나한테 기부하라고 준 돈을 기부하는 거 있죠. 네. 이거 사실 내 돈이 아니었잖아. 네. 그때도 같은 곳이 자극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한 행동을 보고 감동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게끔 우리 뇌가 설계가 되었다는 거죠. 행복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이유. 이거는 뭐 분노와 감정적 반응의 과학이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불의를 보면 마치 우리 뇌가 내가 직접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인간 사회에서 협력과 공정성이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자동으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도록 진화가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막 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일단 먼저 드려보면 두 분은 이 트롤리 실험에서 뭘 선택하실 건지. 첫 번째, 내가 모르는 5명과 내가 모르는 1명이 있고요. 이게 선택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이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살리는 거를 선택하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걸 네. 선택. 내가 희생을 시키는 게 내가 모르는 5명과 내가 모르는 1명.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5명과 내가 알거나 혹은 사랑하는 1명. 둘 중에 누굴 희생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알든 모르든 5명과 나 1명.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미국님은? 저는 일단 모르는 5명과 모르는 1명일 때는 모르는 1명을 희생시키고요. 그리고 모르는 5명과 내가 아는 혹시 사랑하는 1명이면 모르는 5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5명과 나 1명이면 5명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와이크셰님은? 저는 모르는 1명.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르는 5명. 세 번째는 저요. 오. 저는 딱히 죽는 거에 대해 크게 두려움이 없어요. 미련도 없고, 미련이 있는데, 근데 뭐 죽어도 뭐 저는 영생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는 1명을 선택했고 마지막도 와이크체님은 1명을 선택한 거거든. 내가 이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는 영생을 믿으니까. 근데 중간에는 모르는 5명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아는 1명보다. 저는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차라리 제가 이면식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람 1명을 제가 죽이는 거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차피 욕먹을 거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 5명 죽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미안하게. 트롤리 실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5명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를 바꿔가지고 한 맞아. 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선택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5명이 그냥 죽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좀 설명을 하면 저는 되게 옷깃 마스터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나랑 아는 사람이면서 좀 더 관계를 더 깊게 갖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5명보다 뭐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두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합리화를 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떻게 내가 조작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한 명은 저도 사실 YQC님처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한테 아 저 내일 데려가셔도 괜찮아요인데 이 자녀가 생기고 나서 그렇죠. 아 안 되겠다. 얘를 좀 키우고 가야겠다. 갈 때 가더라도 네, 근데 내가 그냥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그런 조건들을 제거하고 그냥 이 게임 안에서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진짜 제 현실 상황이 아니면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하면 내 와이프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지금 2살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된 얘를 어떻게 키우나 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선택입니다. 사망보험금 10억 가입하세요. 네가 버는 10억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고님한테 이유를 묻지 않고 와이크 채널로 바로 넘어간 거는 그냥 대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네. 왜냐면 들으면 약간 그 사이에 내가 설득될 수 있거든. 그럴 수 있네요. 그렇지. 저는 3가지 다 한 명이에요. 내가 모르는 한 명, 내가 아는 혹은 사랑하는 한 명, 그리고 나. 사랑하는 한 명? 눈앞에서 그 사람 죽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5명이 죽는 것도 내가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크게 다르지 않겠어요? 이면식도 없는 사람 5명 죽는 것보다 내가 친하고 관계가 있던 사람이 죽는 거 보는 거 차원이 다를 텐데. 나는 근데 둘 다 죄책감도 있고 둘 다 괴로울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둘 다. 그러니까 차라리 5명을 살리는 게 낫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을 한번 더 붙이면 그게 내 남편이어도 살아가는 남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죽일 수 있다고? 5명이니까. 근데 그게 내 아이면 나도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랑 모르는 사람 5명, 남편이랑 모르는 사람 5명. 다 그냥 같은 결과 건데 네. 엄마 미안. 내 아이랑 모르는 사람 5명. 또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아이 1명과 노인 5명. 이러면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요건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성인이다. 그러면 그냥 1명씩 갑시다. 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그냥 원망을 듣고 그 선택의 책임을 그냥 내가 가지고 오는 거니까 1명을 죽였다고 해서 1대 맞고 5명을 죽였다고 해서 5대 맞을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어차피 똑같은 무게라면 그냥 더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이 살았다는 아니지만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냥 가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덜덜덜 하겠나? 그다음에 3번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이타적 행동으로 도덕적 고양감. 우리 최 GPT가 어려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느낌은 있었어. 도덕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좋은 기분인가 봐요, 이게. 그런 뿌듯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YQ채님은? 이타적 행동으로 도덕적 고양감과 그 뿌듯함. 뿌듯함을 느껴서 후원이나 뭐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회 재분배를 한다. 내가 남들보다 더 특권을 누리고 더 많은 거를 가졌으니까 그거를 나눈다? 나눈다, 베푼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개념이 뭐 딱히 제가 더 도덕적으로 높고 전 남들보다 오히려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윤리성도 좀 낮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고향감을 느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더 많이 가졌고 fortune을 더 많이 운이 더 많이 따랐으니까 그냥 그 운을 더 운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 이동시키는 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보니까 오늘 그 베블론의 그 유한계급 관련된 책이 있고 그 현대적인 의미의 유한계급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특히 뭐 부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요새는 그 옛날엔 유한계급이 막 자기 소위 말하는 플렉스죠. 저기 막 사치를 자랑하고 뭐 어디 비싼 거 차고 비싼 거 보고 SNS 올리고 그런 게 단순히 옛날 전통적인 의미의 유한계급이면 요새 유한계급들은 뭐 기부를 한다든지 사전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묘한 열심히 일한다든지. 계급이란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계급 옛날 같은 귀족, 뭐 오. 무사 그런 것들을 유한계급 그래도 지나다니다 몇 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을 거라고 왜 그냥- 생각하는 거지? 나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유한계급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그 들으면서 버전이 저 단어를 막 유추해내느라고 내가 막 뇌가 너무 돌아갔어 지금 네. 방금. 그냥 영어로 레저 클래스라고 해요. 레저 클래스. 그래서 그 레저 활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부를 과시하고 막 사냥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요새는 그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기부하고 오히려 검소하게 살고 오히려 더 헛슬 열심히 살고 음.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처럼 정치하고 저 트위터 사가지고 그런 것도 해당되고 자기 이상한 용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 열심히 하고 뭐 거기 중증외상센터에 나오는 백강현 그 사람도 현대적인 의미의 유한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는 돈 걱정 안 하지만 그냥 사명감 때문에 일한다고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씨 안 받는데 자꾸 스포하고 있어.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딱 제가 살고 싶어하는 삶도 그거거든요. 그냥 돈 걱정은 없지만 내게 만약 돈이 많거나 그런 가진 게 많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예. 근데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뭐 도덕적 고향감을 느껴서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님은요? 저 얼마 전에 저희 기상청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제가 헌혈을 자주 합니다. 금장? 금장 그 몇 번 해야 주는 거예요? 은장이 30번이고 금장이 50번인데 제가 뿌듯한 와. 감정을 느꼈을 때 100번째 했을 때 뿌듯함을 그 느꼈는데 플래티넘장, 백금장도 있어. 백금장, 그다음에 다이아장. 그렇지. 명예장 블루 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헌혈을 할 때 저의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혈소판 네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더. 그게 그 혈소판 혈장을 해요. 어차피 혈소판을 뽑든 혈소판이랑 혈장을 두 개를 뽑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거기서 그 예약할 때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혈소판이 많으니까 한 번 혈액에서 추출할 때 나오는 양이 많아서 저는 가면 한 35분 40분에 근데 보통 헌혈은 5분이면 하거든요. 네, 전혈은 그렇게 전혈은. 하죠. 그러니까 원래 혈소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은데다가 그래. 그 혈소판 수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덩치 크고 이런 남자들한테 먼저 권유를 해보는 거죠. 한번 검사해 보시겠냐.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일단 권유를 당해서 했는데 혈소판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야. 이거 거의 전국 한 5%다. 오. 그러니까 이제 하면 한 3, 40분이면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혈소판을 많이 주신 만큼 그런 거. 나누면서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100번이 딱 됐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뭐가 뭔가 딱 그치. 네. 주는 느낌이 있잖아. 네, 그래서 오. 그때 뿌듯함과 그런 도덕적 고향감을 느꼈고 최근에 느꼈던 거는 제 학교에서 물론 제 학교가 그 생산 수단으로 이게 돈벌이로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월급은 사실 똑같거든요. 뭐 그런 그치.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작년에 맡았던 애 중에서 그 손가락 욕하는 애 말고 좀 심한 애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막 고3인데도 똥오줌 못 가려고 막 그냥 막 싸 계속.
진짜 심할 때는 1시간에 한 10번도 싸서 옷을 10번을 막 갈아입혀서 바지 팬티가 부족해서 집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돌려보낼 때도 있고 뭐 똥을 투척할 때도 있고 근데 얘가 옷 벗는 강박도 있어서 그러니까 키가 저만한데 옷을 그 고3 남학생이 옷을 다 깨벗는 다음에 입지 않겠다고 입히려고 하면은 그걸 막 막아서 막 바지 찢어질 뻔도 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그 전년도 담임 선생님이 인수인계를 해줄 때 저한테 선생님 걔는 안 되는 애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뭐 엄마는 뭐 원래 안 그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걔는 원래 그런 애고 선생님도 많이 힘들 거고 뭐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작년 담임 선생님하고 할 때 애가 이제 그런 너무 강박적이고 뭐 이런 행동들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달. 그리고 나서 이제 3월에 학교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 근처만 오면 오지 않겠다고 막 힘쓰고 막 했는데 그 친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1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때 약간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를 그냥 해도 저는 어차피 지나가는 그리고 더 힘든 애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애를 어떻게든 좀 이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 나간 게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만 알거든요. 엄마도 좀 느끼겠죠. 이제 집에서도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1년 안에 내진 못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엄청 아쉬워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편지에다가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집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걸 딱 보는데 엄청 뿌듯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뿌듯할 만한데 뭐 아, 그거는. 나 너무 쓴 게 짜잘하네. 뭐 저도 당연히 뭐 나는 이러면서 뿌듯한 감정을 느껴야지 뭐 이러고서는 누가 한 그런 거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없죠. 제가 이제 오지랖퍼잖아요, 제가. 네, 오지랖퍼인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오지랖 넓게 만드신 이유도 있다. 오지랖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이건 되게 주의를 잘 살핀다라는 좋은 의미의 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 성격도 대문자 2잖아요, 제가. 네. 예. 특기가 낯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제일 가깝게는 당일에 오늘 아니다, 다음 날이지. 그러니까 설 당일. 설 당일. 설 다음 날. 네. 다음 날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정말 하얼빈을 봐도 울 것 같고 소방관을 봐도 울고 분노할 것 같아서 제가 저 혼자라면 절대 보지 않는 히트맨 2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랑. 이게 뭐 추석 특수 누려 갖고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키오스크가 그 예매 티켓 발급하는 키오스크가 3대인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오른쪽 끝줄에 섰는데 가운데 줄이 안 노 맞아요? 부부인데 네.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내 앞분이 있으니까 내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쓱 껴든 거예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근데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가 말리진 않았지만 네. 아드님이 예매를 해서 그 캡처를 떠서 보내준 거야. 예매 번호를. 어르신이 이걸 누르는데 티켓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키오스크가 아시죠? 자꾸 나랑 밀당하는 거. 그래요? 제가 맥도날드 키오스크한테 처음에 되게 화냈거든요. 결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아이스크림으로 바꾸는 건 어때? 얘가 자꾸 나랑 트라이를 해. 내가 맞아, 처음에 처음 키오스크 쓸 때 내가 이거 못 쓸 나이가 아니잖아? 사람이 뒤에 막 줄을 서 있는데 결제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내가 그 기분도 기억이 나서 봤더니 밑에 확인을 눌러야지 예매 티켓이 뜨고 그다음에 출력을 눌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드렸을 때 내가 이걸 안 눌렀네 막 그러시는 거야. 저도 몰랐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몰랐는데 막상 그렇게 그럼 전화번호로 할까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했어. 그랬더니 내게 아니야, 이거 아들이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분 뒤에 있는 여자분도 그냥 어차피 자기가 줄을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내 뒤에 있던 분이 여기 안 할 거냐? 내가 그 여자한테 내 줄에 쓰라고 한 거였거든. 근데 뭐 아무튼 그래갖고 다른 아저씨만 그냥 빨리 했지만 그런 거를 내가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러고 가시는 거야. 같은 영화를 봤어요. 요새는 티켓 안 뽑고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근데 지루 티켓을 뽑아서 이렇게 거기는 찍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바코드를. CGV였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잘 안 걸어 다니니까 잘 마주치지 않지만 마주치게 되면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 있으면 뭐
내가 사거리에서 나는 우회전인데 이분은 직진한다. 그러면 거기 정도까지. 뭐 더 가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천은 저녁에 이제 너무 새벽이 아닌 좀 밤 시간에 환경미화원들 분들이 이제 짐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부터 움직이셔. 근데 제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맥주를 잠깐 살까라는 마음에 슈퍼를 딱 들어가다가 그 도는 게 있으면은 따뜻한 음료를 사서 그냥 드리고 가고 이런 거를 혼자 해요. 쓰레기 담는. 네. 그분한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집 쓰레기 어차피 지금 담은 거 아니지만 담아서 가신 분이든 담으러 갈 분이든 만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인사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뿌듯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요즘에 내가 혹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 남을 돕는 건가? 라고 사실 요즘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야. 결국에 너는 남을 돕는 네가 좋아서 이기적이어서 남을 도왔구나 라는 결과에 제가 도달됐던 거야.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위선이 악보다 낫잖아요. 위선도 그치? 선이고. 그치? 네. 저는 물론 그런 마음을 하지만 그거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라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그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약간 이렇게 진짜 선하고 선한 마음이 아니어도 나의 요런 마음도 쓰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막 가끔 교회 같은 아이크점이 기부 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막 부자들 기부할 때 보면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샤샤샤 긁는 거잖아. 어디 누구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을 행하시고 그럼 그 사람들 막 되게 아동 뿌듯해. 파티 같은 것도 하죠. 그치. 그래놓고 내가 불쌍한 애들 도와주고 왔잖아 이런 마음. 또 나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 마음도 갖다 쓰는 거 괜찮다요. 저는. 저도 그래서 전부로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장애인 캠프에 봉사자 지원해서 내가 모집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라고 착각하고 자기 혼자 뿌듯한 마음,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어도 괜찮다. 나는 그 마음도 사용하겠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라고 하지만 일단 내가 나를 직면할 땐 좀 기분이 별로긴 했죠. 그래요. 저는 되게 기준이 높은가 봐요. 되게 엄청 잘나고 싶고 아까 잠깐 우리가 간식 먹으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으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뭐 그런 그리고 중증 곧 이혼.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에이. 아니 뭐 지금 돈 기부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돈 기부. 제가 예전에 한창 헌혈을 많이 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그 시간이 제일 불편한 게 기념품 뭐 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기념품을 고르는 기간이 제일 좀 뭐가 불편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거지 뭐. 거기에 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얼마 뭐 5,000원, 뭐 10,000원. 그러니까 저처럼 혈소판 혈정을 한 사람은 제일 많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기념품을 받더라도 기념품을 2개를 받고 막 그러거든요. 혈소판 혈장은. 근데 뭐 하시겠어요 하면은 저 기부권 주세요 해서 기부를 했던 거죠. 그 돈만큼. 근데 헌혈증은 주는데 기부. 네네. 그 기념품을 안 받고 그 돈만큼 대한적십사에서 했는데 제가 마지막 헌혈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요즘에 엄청 돈을 줄이는 지출을 줄이고 뭐 어디 뭐 부수입할 게 없나 이걸 찾으니까 딱 가서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갔을 때 하면서 약간 뭐가 돈이 되지 생각이 뭐야? 거의 허삼간 매열기야? 방삼간 매열기? 그래서 편의점 편의점 이용 뭐 돈이 있더라고요. 5,000원 이렇게 주지 않아요? 혈소판을 하면 8,000원짜리 하나랑 5,000원짜리 하나 해가지고 총 13,000원을 받긴 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야 진짜 내가 따쳐졌다. 아이 우리나라 중국도 옛날에 매열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도 매열을 한대요. 그래. 그럼 미국님은 매열했으면은 부수입이 짭짤했겠네. 그러니까 13,000원씩이면 13,000원 그러니까 매열이 헌혈 말고 매열. 그렇지 매열은 더 피를 됐겠지. 파는 거 그거는 몇십만 원 받지. 아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영화 티켓 주고 진짜 옛날이다. 공중전화
햄버거 카드. 스토어 카드 줘. 공중전화 카드 받아서 막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 줘서 보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헌혈 때는 아니 저 기부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애 아픈데 뭐. 불의를 보면 분노하도록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계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챗 GPT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를 보고 근데 그 분노하도록 불의가 어.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BBC에서 찍은 건데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준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맞아요. 불의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윤석열 체포하고 탄핵이 정이고. 정의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불의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요새 타이진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타이진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저는 진실이 더 그 가치를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것들이 흔드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정의로운 게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만의 그 사람만의 정의에 빠지면은 그럼 뭐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불의한 거가 뭔지 동의가 되는데 일부 소수의 자기만의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좀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데 다만 공통적인 건 이때 예외도 있다. 예.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 학습된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많은 걸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내 자식이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그 세뇌가 먹히는 애가 있고 그게 튕겨나가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송지민 님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포인트가 송지민 지연 누님이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 대한 학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미디어든 주변 사람이든 가정 환경이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속성, 개인적인 그 신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게 딱 지금의 송지현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정의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 누나가 예를 들면 암살이나 하얼빈을 보고서 느낀 불의 때문에 느낀 그 눈물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토 히로부미 수상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짜로 일부의 사람들은 우린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체포돼 가지고 윤석열 지금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우리 대왕님 어떻게 저 구치소에서 술도 못 드시고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송누님이 이야기했던 그 전지현이 말한 그 포인트 뭐죠?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라고 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알려봤자 뭐해? 어차피 뭐 지는 거고 지는 거고 이기는 그 게 두 사람 중요하지.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라고 물어본 거였거든 뭐 하정우가. 근데 그래도 해야지 이건 거야. 그리고 뭐 집에 가자 하는데 집에 못 가. 뭐 지금 그게 중요해. 뭐 나 같으면은 저기서 차라리 좀 힘센 사람한테 붙어서 살아남고 말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대다수가 그러겠죠. 대다수와 그리고 저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만약 일제 시대 태어났으면 독립을 했겠지만 일단 전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위험한 이탈처럼 독립운동을 지원했겠죠. 도파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파민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저는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동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자신의 이익을 내 생존을 위해서는 이타적인 행동이 제일 유리하기 최선이니까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가 그런 쪽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발달한 거예요. 여기서도 진화한 것도 정의관도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생존을 많이 했고, 근데 만약 그런 예외 케이스 뭐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고 윤석열을 뭐 체포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만약 정의관이 우세한다? 그럼 그 집단은 다 망하고 없어졌으니까 결국에 그게 생존에 하고 직결이 되는 거지. 제가 여기다가 안 쓴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놓고 제가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내가 저 책을 안 읽어서 약간 명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걸 또 제가 저희 요즘 지식을 유튜브로 쌓고 있잖아요. 그런 강연들을 보내주는 걸 이렇게 듣잖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이키처님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 있어. 우리가 이번에 식량을 요거밖에 준비를 못했어. 뭐 사냥을 해서 소를 원래 10마리 잡아와야 되는데 5마리밖에 못 잡아왔어. 근데 거기서 어떤 이기적인 새끼가 난 그래도 원래 먹던 양만큼 먹어야 돼. 그거 가져가면 나머지가 생존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분노한 거지. 이 새끼가 그래도 되겠냐? 우리가 이전보다 절반을 먹어야 되는데 네가 똑같이 먹으면 누군가가 우리가 모자라게 먹으니까 우리가 그때보다 50%만 먹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을 세워서 그거를 나가는 거지. 저 사람이 지가 더 먹겠다고 하는 거가 불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존을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설계됐고 생존을 위해서 유리한 걸 선택하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송지연이라는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송지연이 죽는 건 중요하지가 않대. 송지연은 유전자를 위한 전달 매체예요. 전달 매개체밖에 안 되는 거야. 자동차인 거야. 유전자가 운전자고 그럼 운전자가 살아남으려면 걔 자동차는 받거나 사고 나도 운전자는 살아남으면 다른 그 자동차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갖는 번식을 거지.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송지연이라는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뭐라는 거 요약되어 있는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러면 송지연은 그냥 유전자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와버렸다는 약간 음모론에 내가 빠진 거야. 그럼 난 무엇인가? 송지연은 유전자 영향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미국님이 얘기하신 대로 후천적인 영향도 다 이렇게 복합적인 거지. 어떻게 유전자만 작용을 해? 그런 마음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진화됐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라는 이런 운명론적인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빅데이터에다 송지연을 집어넣으면 나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 송지연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예측도가 잡히면은. 그리고 약간 슬픈 거지 내가.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동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었고 그런 거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 또한 너무 뭔가 내 의지가 아닌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거야. 그래, 누나 의지가 맞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뭐 그런 불의에 대한 저항감에 더 그럼 살아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계기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더 눈물까지 흘리는 거였죠. 그렇지. 근데 뭐 눈물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좀 그럴 거면 더 되게 이런 자잘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자잘한 인생이어서 어떤 에너지 버프를 받는 거 이게 반지의 제왕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반지를 낄 때 그 사우론의 반지를 끼잖아. 사우론 맞나? 그 반지를 낄 때 능력치가 늘어난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반지를 낀 이 사람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능력치가 레벨 1이야.
그래서 버프를 받아서 2가 되는 거야. 근데 능력치가 100인 사람은 버프를 받으면 200이 되는 거잖아. 오. 그러니까 그 호빗 쪽들은 잠깐 투명인간처럼 잠깐 사라지고 그냥 오래 살고 요 정도밖에 능력이 안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반지를 뭐 갈라드릴 이런 그런 애가 끼면은 약간 다른 반지를 다 복종시킬 수 있고 이렇다는 것처럼 송지연이 인생이 너무 자잘한데 나한테는 그런 정의감과 그런 의롭고 거룩한 행동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근데 버프를 못 받는 거야. 내가 너무 짜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와이크제님이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겠냐?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비겁하게 사느니 바보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지금 송지연이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 지금 지금 이 세상에도 너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나는 기껏해야 여의도에 집회 2번밖에 참석 안 하고 그 다음에 코수술을 갖고 못 나가게 되는데 그냥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너무 자기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가진 그럼 능력치만큼 누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가진 대로 자기 분수대로 사는 거지 뭐 일단 그러니까 분수를 아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치. 그래서 슬퍼. 그러니까 슬퍼도 결국에 내 한계를 알면은 그러면 내가 적어도 뭐 하나다 그러면 그 하나만치는 다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밖에 못 가졌는데 난 뭐 10개, 20개야. 그게 깝치다가 그럼 윤석열이 되는 거야. 윤석열 자기가 많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분수 아는 것도 진짜 큰 그거예요. 자아 성찰이고 큰 그렇지. 발전이고 성장이지. 저는 자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지금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키오스크를 도와주는 거나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 않은 걸 되게 자잘한 거라고 하지만 그거 자잘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죠. 이제 뒤에서 막 쫄리는 마음이셨으니까 그랬겠지. 그거로 인해서 그리고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한테 음료 사주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냄새 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싶다가도 음료수 받고 그 사람이 또 힘을 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옛날에 뭐야 동백이 나오던 게 뭐야 드라마. 동백꽃 피물에 거기 보면은 걔 누구야? 그 연쇄살인범 하나 있었잖아. 까불지 마라? 했던 뭐 까불이. 네. 걔는 그렇게 자기한테 친절을 베푸는 사람한테 삐딱한 마음으로 또 복수를 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 네가 뭔데 날 도와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많이 간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잘하다 보니까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거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랑 저분이 싫어할 수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음료를 건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돕겠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네 애들을 데리고 부모도 다 안 데리고 가고 애들만 데리고 키즈카페 가고 그러면요. 부모도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좋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쉬시라고 하고 애들은 좀 같이 놀고 왜냐면 제가 더 예뻐하는 애가 외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외동이니까 또래하고 어울려서 놀게 하려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 엄마들 다 빼고 애들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날 돈 10만 원으로 우리 걔 누구야? 더 글로리에서 임지연으로 나왔던 연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하늘이 됐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너 여행 어디 가고 싶어? 이러고 내가 돈의 능력을 사는 느낌처럼 제가 하루 걔네들 데리고 가고 뭐 애들 먹어봐서 뭐 먹겠어. 피자 한 판 사 먹으면 또 더럽게 안 처먹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 10만 원에 약간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돌아보기도 했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아이도 없고 물론 가끔 보는 애들은 예뻐해 줄 수 있잖아. 한 5시간은. 키즈카페 가서 되게 고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가는 거잖아. 동남아 가면은 적은 돈으로 대접받아서 내가 하늘이 되니까. 신놀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러나 생각을 했어. 저는 생각 많이 하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약간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약간 내가 지금 너 뭐하고 사니 지연아라고 느껴지는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순간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네.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옛날에는 소비를 했어요. 제가 소비.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든가 뭐 머리를 뭐 남들은 안 해도 될 클리닉을 받으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소비. 왜냐면 명품 가방 이런 거 살 정도는 아니고 되게 자잘하게.
근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뿌듯하고 좋은 거야. 혹시 코도 그런 코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 전에 했던 걸 재수술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재건 제거한 거. 바빌론 탑을 다시 재건하셨군요. 리모델링을 다시 했죠, 제가. 그러니까 아, 좋아.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도 그 방법이 내가 막 손톱에다가 24,000원짜리 네일 케어를 받다가 막 뭐를 얹어서 12만 원짜리를 받는 것보다 10만 원으로 내가 이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쓰고 물론 걔들은 저를 잊을 수도 있어요, 금방.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 부모도 되게 쉼을 갖고 아 되게 고맙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뭐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 내가 너무 그 시간이 뿌듯하고 그러니 됐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고급 취미예요 이게 저한테. 예, 애들 좋은 취미예요.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 아, 너네 집애랑. 너무 부럽네요. 아직 제 조카는 어려서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 미곰님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6세 이상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좀 나이 몇 년 지나면 금방 네, 6세. 6세 이상. 지금은 거의 신체가 6세 이상 아닌가 거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돈 몇 푼 쓰는 게 전부인가라고 서글펐던 거야. 내가 막 이 한 몸 불태울 만큼의 정의감도 없고 참 어설프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뭐 와이큐처럼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어디냐라고 저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끝나요 제 생각은. 아 이 말하면 됐지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에요.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거지 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지. 그럼 뭐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하고 싶- 하면 아니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움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걸 하고 싶은 거를 좀 줄여야지 뭐. 그렇지. 그냥 내 한계를 인정을 해야지. 그게 그치.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내 마음은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저 정도의 더 능력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겠다라고 그렇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하는 만큼만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좋네요. 네, 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은 진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어렵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된다라고 여기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영상 매체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예.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좀 생각을 나누셨으면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생각하라. 옛날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개역개정이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 번째,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야. 네 번째로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내가 네 개를 뽑아놓은 거는 또 나름 이유가 좀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 어지러운 탄핵 시국에 사는 거를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왜? 이게는 이게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인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엄마랑도 싸우면서 아니 이게 이견이 있을 만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그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응. 그냥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국힘이나 이쪽은 얘는 자기의 이익. 생존이 걸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자기의 그 사상, 삶의 그 기초 그런 것들이 걸린 거지. 자기의 사상 기반이. 그래서 그냥 죽자 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치려고 뭐고 다 치워버렸잖아. 그냥 말 그대로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역겨우면서도 추악하면서도 진실들. 그러니까 참 솔직하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알몸으로 나갔다 이거잖아. 알몸으로 나온 거야. 막 뭐 이것저것 국민을 위해서 뭐 대의를 위해서 아니라 아니야 이거 우리의 생존, 내 먹고 살기, 우리 내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솔직해, 얼마나 당당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얘네도 그냥 베팅을 한 거예요. 갈 때까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아, 진짜 3년은 길다. 라고 했는데 좀 실망하고 있었거든.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12월 3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네. 오히려 좋아. 잘 됐어. 이 김에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막 날짜가 넘어가니까 그러더니 이제 걔도 이제 긍정이라고 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저 국민의힘 저 국진당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전 국민이 물론 아닌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엄마는 거기 앞에 나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앞에 가서 우리 대통령님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흔히들 내가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흔히들 아유 난 정치는 아직 잘 몰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까발려지는 효과가 나타났구나라고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나는 힘들었어. 이게 지금 이게 상식에 맞는 말이냐? 이게 지금 각자의 정의가 각자의 공의가 다른 거야. 저희 교회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제가 기도라는 거 서로. 각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운 게 탄핵 가결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주일이었잖아요. 진짜 소리 지르고 나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거든요. 사람으로 두 번째 줄에 있거든. 진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거야. 눈물을 쳐흘리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뭐 암살, 뭐 미스터 선샤인, 또 그 의병들이 나오고 뭐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 의병들이 하고 지금도 되게 소시민들이 그 곳곳에서 의롭고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주인공을 응원하는 거야. 그리고 다 같이 그 빌런을 미워하고 그래서 다 같은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은가 보다 생각한 거야. 저 영화를 보면 너무 판타지지만 극명하게 좋은 사람 내 편은 좋은 저는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너무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이 거지 같아도 권선징악으로 인과응보로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시대를 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야지 내가 조금 억울해도 참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억울한 사람만 계속 억울하면은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형사가 형사답고 베테랑 이런 검사가 검사답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드라마 영화가 검사가 검사다워야 된 검사가 대통령이 됐어. 이사달이 나와버렸네.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만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위에 말씀 1, 2, 3번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우리한테 예배 드리는 거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게 나와 다른 기준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느낀 거지. 다 같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같이 울부짖으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더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끄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저쪽 편에 계신 분은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나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공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고 난 저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이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내가 소망을 못 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계속 감찰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속은 울분이 터지니까 그런 걸 보면은 척 우는 거지 진짜 막 콧물 흘리고서 운다니까 진짜. 근데 충분히 그 분통 터지고
그 족 같은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뉴스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거의 평론가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AI를 쓰고 나서 AI 제가 한 4개 정도 쓰거든요. 공짜로 뭐 딥시크나 뭐 그런 그록이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AI 10개씩 틀어놓고 그럼 기사를 하나씩 돌리면은 그러니까 제 루틴이에요. 그게 거의 한 주에 한 기사 한 200~300개씩 보는 것 같아요. 그 주간지도 한 2개씩 매주 구독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봐요. 그러니까 한국 것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그런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도 읽으니까 그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인 게 윤석열은 이렇게 탄핵도 됐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걔는 진짜 그러니까. 똑똑해. 그러니까 사악해. EV 지니어스야.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9 법원 폭동 때 같은 그 폭도들을 미국에도 20년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털었잖아요. 맞아요. 1,500명을 다 사면시켜줬어. 맞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만약 누나가 미국인이었으면 그걸 봤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감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같은 걸 봐도 저 사람 그러니까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사람 윤석열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우리는 뭐 윤석열 꼭 깜빵에 사형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에 진실이나 정의는 확실히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항시 이렇게 흔들릴 때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진실은 이때 일부가 자기네들 믿고 싶은 걸 진실이라고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고 그걸 우상으로 떠받드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우리 항시 진리나 진실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걸 항시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감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곰님은요? 저도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동의를 하고 이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기상청에서 그 무교회주의 네네. 자분 책 읽었었을 때 제 그 소감은 와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혼자서 나를 물론 그분도 공동체가 있긴 한데 나 혼자서는 이게 신앙을 올바로 설 수 없어서 그게 두려워서 무교회주의자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연구를 하면 해결될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모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감찰을 하는 것도 나 혼자 스스로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무뎌지고 나만의 기준이 좀 어쩔 수 없이 이게 고착화되고 강화되고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건 나와 다른 생각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지 않고 다른 진영에 예를 들어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으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본인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좀 잘못되는 게 있으면은 좀 피드백도 잘 듣고 그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잘라내기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쓰는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전염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금목자. 근데 교회에선 또 막 또 다 감싸주려니까 미쳐버릴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우는 난 미친 건가요? 라는 주제로 했는데 대본을 너무 늦게 들어서 고생하신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미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아까 전에 되게 작은 소소한 것들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선을 베푸는 거에 소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유가 뭐 몇 억씩 뭐 기부한다고 엄청 큰 선이고 키오스크 도와준다고 보잘것없는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보고 우실 때 우시고 선을 행할 때 계속 행하시는 네, 송 누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히셔야겠냐? 그냥 난 그렇게 우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불의한 걸 보고 우는 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요새 계속 느끼는 그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대로 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뭘 가장 잘하고 뭘 못하고 그걸 알아야지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뭐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타적 행동을 하지만 그 뭐냐 앞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음. 회색지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나중에 기부를 하더라도 저는 롤렉스 차고 기부할 거예요. 좋은 차 타고 기부할 거고 저는 제가 그치. 잘 먹고 잘 내가 살면서 월세 살면서 몇 딱히 억씩 기부할 순 없어. 그럼요. 예.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진짜로 있겠지. 막 진짜 자기 거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냥 반얀트리 가면서 음.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하겠다 그거야. 나의 원래 꿈은 돈 많아, 헌금 많이 하고 후원 많이 하는 권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 어떡하니? 이 권사님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좀 뭐냐 좀 힙하다기보다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계속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막 더 끼리끼리. 보수화되고 지키려고 하죠. 불구화되고 우경화되는데 그런 항상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가 될 것 같긴 해요. 음. 내가 추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분수 얘기하는 거 그냥 저도 이게 그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송치미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막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저만의 결핍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래서 항시 정의는 있고 진실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지키고 그걸 더 퍼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들으면서 어디선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죠. 그 작가의 책에 써 있던 거를 막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들은 게 있는데 도덕적으로 되게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의인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목숨을 뭐 어떻게 내던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들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는 거는 정말 그게 힘들기 때문인 거래. 그쵸. 너무너무 힘들기 우리가 그게 동경은 하지만 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더 정의롭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면 뭐 이런 드라마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드라마도 나오지 않고 그런 드라마에서 감동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를 보니 점점 이런 행동들은 더 감동스러운 일이 되고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대 라고 하는 진짜 설화와 같은 당군 신화와 같은 일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수업은 그냥 공부 안 해도 고득점을 맞는 과목이었는데 지금 애들은 이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이야라고 꼭 알려줘야 아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네, 그럼요. 애 손을 꼭 붙잡고 무단횡단하는 부모를 많이 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은 청취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과 오픈 카톡방에서 편하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눈물 차오른 내 모습 나는 괴로움에 잠식돼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를 만지네 흔들림만 불안한 생각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너 모르겠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나를 흐느끼며 지켜보는 너 난 너에게 할 수 없어 내 고통이 너를 울게 해 그냥 지켜봐 줄 수는 없니 잊어버린 나를 찾아줘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 이런 슬픔은 현실 꿈이만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 내가 만든 이 괴물에 갇혀 입술 깨물면 참아내고 가출할 수 없는 저 깊은 밤 내 눈물로 만들어진 바다 난 너에게 할 수 없어 내 고통이 너를 울게 해 그냥 지켜봐 줄 수는 없니 잊어버린 나를 찾아줘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게 내가 진정 원하는 사랑을 찾아 다 잊어버린 듯 바람을 맞고 새로운 나로 다시 일어나겠어 난 너에게 할 수 없어 내 고통이 너를 울게 해 그냥 지켜봐 줄 수는 없니 잊어버린 나를 찾아줘